네,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정회도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2019년 상반기도 다 가고 벌써 하반기가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좀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반기에 솔로 탈출, 연애운이 어떨지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 카드 이야기는, 타로 카드 이야기는 솔로인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지금 내가 만일 연애를 한다면 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 내가 가장 원하는 연애의 모습,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제가 5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생각하시다가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주파수를 이 카드에 동기감흥 시켜서 카드를 선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눈에 들어오는 한 장을 딱 골라주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이 카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연애에 대한 생각,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현재의 연애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남자가 이 나무 8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들고 있고, 지금 보시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눈빛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투쟁심이 강한 눈빛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내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걸 또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의 과거 연애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나타내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현재 사랑, 연애를 떠나서 나의 현실적인 삶,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진로를 위한 준비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지 않나 싶어요. 나무가 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9개나 있다. 일이 만약에 10이면 맥스거든요. 근데 9개나 있다는 건 거의 이제 내가 일에 있어서 많이 치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리고 과거 연애에 대한 생각도 이게 이제 지친 카드인데 보통 연애를 통해서 내가 삶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더 연애를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과거의 기억이 좋았다면. 근데 과거의 연애 기억도 나를 편안하게 휴식처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서 더 힘들었던 연애의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 막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먹고 살고 하는 게 힘든데 연애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나는 적극성을 띠지 않을 건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주변에 만날 만한 이성이 현재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음, 지금 2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 하나만 제가 더 뽑아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2번 컵 카드. 지금 컵을 교환하고 있는 연인이 보이죠? 그 다음에 10번 동전 카드. 이 10번 동전 카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분이 깊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원래 가족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은 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은 지 기간이 짧지 않고 좀 긴 기간의 사람,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그 사정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것도 되고, 그런 사람이 연애 대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9번 나무 카드를 뽑은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막 연애를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하거나 그럴 만한 여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만일 연애를 한다면 기존에 내가 오랫동안 알던, 그 다음에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하반기에 연애를 솔로 탈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조언 카드를 한번 좀 뽑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조언인데,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중에 이 두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두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의 첫 번째 조언은 어떤 조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시면 컨퓨전, 혼란, 나무가 막 쏟아지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무가 일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하반기에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중에 첫 번째 조언을 뽑으신 분은 아무래도 일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나무가 지금 막 쏟아지니까 지금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건데,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기에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고 하면 괜히 딱 우리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면 좋긴 한데 많이 힘들 것 같아. 마음적으로 내가 많이 힘들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반기에는 안 만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도 정신이 없는데, 어, 다른 사람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냐면 나를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어떤 조언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앰비션. 이게 이제 야망인데요. 보시면 뒤에 있는 나무를 꽂아놓고 새로운 거를 이제 딱 잡는 카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야망인데, 지금 이 흐름상 봤을 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 하반기 연애운은 기존의 관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관계로 가는 인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인데, 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썸 비슷하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인데 하반기에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과 한번 연애의 과정으로 한번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사람 만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하반기에는 조금 뭐 제가 하지 말라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기존의 관계 발전이 더 낫다. 왜냐면 하반기 때 바쁠 거니까요. 정신 없을 거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정신없이 바쁘다고 해서 꼭 연애를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6.25 전쟁통에도 아이들은 태어났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또 다 이루어질 사랑들은 이루어지니까, 너무 바쁘고 내가 지친다고 해서 연애가 안 될 거야 라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관계 맺던 사람 중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찾아보셔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지금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마음인데요. 지금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게 이제 백마 카드예요. 연애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보다는 백마탄 왕자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컵을 먼저 주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나에 대한 마음이고요. 이렇게 되면 연애를 상반기에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백마 프로포즈 카드라 그래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만남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결혼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인연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겠죠.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좀 연애가 이제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마음 자체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오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적극성을 띠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적극성.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쟁취하겠다. 내가 먼저 고백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누군가 오면 그래도 내가 받겠다 하는 정도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연애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난 할 여유가 없어.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애를 할 마음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운이 안 들어오는데 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래도 연애 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고백은 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만날 만한 인연이 있는지.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두 개 다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은 흙, 땅을 뜻하고 오래된 관계, 안정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뭐 거래처라든지 손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뭐 스터디 모임의 뭐 사람이라든지 그런 관계, 그런 관계는 연애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뭐 고백을 한다든지 고백을 해도 내가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인연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내가 연애에 대한 이제 마음도 오픈돼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인연으로 다가오면 나도 만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물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컵 카드가. 동전 카드만 나왔기 때문에 네. 조언을 드리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소개팅 이런 곳을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어떤 조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페이지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칼을 든 소년 카드인데 지금 칼을 잡고 있다는 거는 바람을 의미하고 지금 보시면 소년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죠. 자, 이거는 어떤 조언이냐면 우선 가볍다라는 거는 새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라.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소년이 나온 걸로 봐서는 내가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뭐 이렇게 결혼까지라든지 아니면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썸 타듯이 만나라.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해도 그 만남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새로운 만남이다. 이런 것도 되지만 소년이 나왔다. 라는 거는 나이, 나이가 나보다 어릴 수도 있다. 연하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 많이 만나시고 너무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오브 소울즈 카드는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한 뭐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마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하세요. 두세 명하고 연락을 다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어장 관리하듯이 좀 관리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는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볼게요.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난 뭐 아니면은 고통, 궁핍 이런 카드인데 지금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마음은 내가 어느 정도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쁘다든지 아니면 너무 내가 뭐 마음적으로 뭘 준비하느라 여유를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마음은 이런데 상황이 연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반기 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는 외로울 수 있어요. 이게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현실과 연애를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뭐 힘들다고 해서 연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딱 경계선을 걷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두 번째들은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막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장 퇴근하면 그거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공부 스케줄 끝나고 난 후에는 4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거 잊고 또 4시간 즐길 때 연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하냐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인 게 받쳐주지 않아서 연애를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되게 외롭고 좀 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만큼 좀 초라해지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건 그거고 연애는 연애예요. 그래서 그걸 딱 분리해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마음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연애운이 들어올 거고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만약에 해본다면 아마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5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생각, 마음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실망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앞에 쓰러진 세 잔의 컵을 보느라 뒤에 있는 두 잔의 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애를 했을 때
분명히 연애를 하면은 좋은 점이 있겠죠. 뭐 애인을 통해서 내가 뭐 받게 되거나 아니면 얻게 되는 뭐 편안함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더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연애하면 뭐 돈을 많이 써야 되겠지? 시간이 없겠지? 아니면 내가 뭐 나 혼자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못 하겠지? 아니면 나쁜 사람 만나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연애를 했을 때의 부정적일 것 같다라는 예측이 좋은 점들보다는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과거의 연애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했다기보다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게를 더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망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또 연애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지는 게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다?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웬만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하반기에는 할 마음이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변에 그러면 저 하반기에 연애 못 하나요? 라고 만약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물어본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진짜 딱 봤을 때 한눈에 반해야 돼요. 한눈에 반하는 정도로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정도가 아니고 플러스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뭐 큰가요? 내가 내 눈에 정말 저 사람 너무 좋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다시 나한테 대시를 하는 경우 그런 인연이라면은 참 연애 운이 정말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사람이 하반기에 한번 있을까?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그럼 지금 하반기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한테 나무가 쏟아지는 카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무가 되게 잔가지처럼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잔가지. 그러니까 임팩트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사람이어야 세 번째 분은 연애에 움직이는데 이렇게 잔가지들이 많다는 건 뭐 소소하게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내 마음을 흔들 정도의 강한 임팩트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주변에 혹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지 한번 더 뽑아볼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기존에 지금 주변에 있나? 또 뒤동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뒤돈 카드. 내가 마음을 딱 이렇게 먹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미련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인연도 나한테 임팩트를 못 주고 기존의 인연도 나한테 인연이 닿지 않고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련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연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하반기 연애는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좀 거의 쉬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쉬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솔로 탈출을 하려고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테니까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조언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가운데 이게 첫 번째 조언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조언 카드예요. 자, 두 장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리그렛 후회, 미련 카드인데 지금 이 여성이 떠나가는 배를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점이 있어요. 자, 다시 타고 올라가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난 지금 현재 새로운 연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미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첫 번째 카드가 또 후회와 미련이 나왔다는 건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인연과 기억이 나의 새로운 인연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려야만 새로운 하반기 연애에서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는 어떤 조언이 나왔나 볼게요. 야, 이거 똑같은 카드예요. 제가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랜덤으로 뽑고 있는데 저도 이걸 딱 뒤집으면서 살짝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욕심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욕심이라고 했지만 욕심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두고 왔던 두 개의 칼을 보고 떠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현재 잡고 있는 칼을 다섯 개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본다는 게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제가 다 부여한 겁니다. 이 부여한 의미가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다섯 개의 칼을 보지 못하고 뒤를 본다는 건 과거거든요. 과거에 꽂혀 있는 칼 두 개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게 이제 제가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탐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미련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카드랑 비슷한데 어떤 게 더 미련이 크냐?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과거에 대한 미련이 더 클 거예요, 아마. 첫 번째보단. 어쨌든 공통된 의미는 미련이거든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조언 어차피 똑같으니까 마무리를 제가 지어드리면 자, 하반기에 솔로 탈출 우리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솔로 탈출해서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이제 또 보내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지친 부분들 위로도 받고 좀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인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 과거의 인연, 기억 이제는 떨쳐버리시길 바래요. 그래야 새로운 좋은 연애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카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내가 현재 연애에 대한 나의 마음, 생각이에요. 아, 동전을 딱 네 개를 쥐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이렇게 움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나의 마음이 움켜잡는다.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강한 거죠. 그리고 동전을 딱 구체적으로 네 개를 잡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라는 기준점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단, 기준점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안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마시는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데 맥주 한두 잔 마시는 사람도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같이 운동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운동을 크게 안 좋아하고 다른 점은 다 좋아도 그 점 때문에 안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는 강하나 너무 좀 연애에 있어서 내 주관이나 소신이 너무 강하다라는 게 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의지가 있다는 거. 연애에 대한 현재 마음이 의지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주변에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다른 인연이 새로운 주변에 있는 인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아, 이게 뭐 9번 칼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칼 9개를 찔르지 않는데 찌를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하반기 연애운에서 만나기 위해선 기존에 알던 사람은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새로운 사람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 새로운 인연이, 네, 3번 컵 카드. 그러니까 어울리는 카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에 이렇게 쏙 안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고 보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셔야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너무 단박에 초반에 딱 이렇게 커트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다 보면 의외로 내 인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직관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세 장 카드를 보고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성향을 추론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지 제 직관을 말씀드리면,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성향상 집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뭐 어디야 뭐해 이런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이 오랫동안 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럴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제가 지금 어떤 단서로 그걸 말씀드리냐면,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되고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술잔을 같이 기울이는 카드, 노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좀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새로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올 하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이 여자라고 치면 남자가 주변에 여자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자주 다닌다든지 외국을 자주 나간다든지, 그런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자주 볼 수 있고 나랑 연락이 자주 될 수 있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하반기를 떠나서.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하반기 연애에 솔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조언. 킹 오브 컵스 카드. 이게 이제 컵이 사랑을 뜻하고 왕이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인데, 너무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랑 카드인데, 하반기에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기준점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킹 오브 컵 카드면.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정신적으로 힘듦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사귀기 전까지 쭉 탐색을 하다 보니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면 그 사람은 패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 패스해도 더 좋은 사람 있어요. 킹 오브 컵 카드 정도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이것도 또 정반대인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나무를 10개 끌어안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카드 디자인 때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책임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인데, 이게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도 동전을 4개 발로 밟고 움켜잡고 있죠. 이 사람도 나무 10개를 끌어안고 있죠. 너무 완벽하게 다 내 조건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10개 중에 한두 개 빠지더라도 그게 좀 사소한 거면, 마이너한 거면, 너무 큰 거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술 마시는 사람은 싫어가 만약에 무조건이면 그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뭐
수염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뭐 그게 만약에 사소한 거라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10개 중에 그런 사소한 거 한두 개가 빠져도 만나라는 거죠. 너무 다 챙기려고 하고 다 엄격하게 기준을 두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거 좀 빠지는 사람이어도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만나면 좋겠다. 너무 딱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조언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준점도 명확하니까 최대한 내 기준점에 맞는 사람을 하반기에 만나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뭐라 그랬죠? 연애에 대한 현재 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이 누워 있어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연애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혼자가 그냥 편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혼자 지금 기도하면서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어떤 나의 적극성이나 동요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내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막 이런 과정이 귀찮아, 너무. 그냥 그런 거 없이 연애를 하더라도 좀 그런 중간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바로 좀 점프업해서 그냥 바로 좀 이렇게 잘 알고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죠. 네. 새로운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알아간다는 건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트러블도 있고 그걸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분이 현재 내 마음이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인 거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새로운 연애? 귀찮아. 번거로워. 이게 더 생각이 지배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마음 한켠은 이게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죽었다면 손이 떨어졌겠죠. 마음 한켠은 요만큼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고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고 좀 그런 거 다 싫은데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이만큼. 그러면 지금 주변에 혹시 나의 이만큼 있는 마음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주변에 사람이 있나? 기사 칼든 카드 하나만 더 뽑을게요. 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게 기사가 칼든 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잖아요. 칼을 들고 기사가 막 뛰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움켜잡고 있는 카드. 이게 나무가 불을 뜻하고 움켜잡는 게 쟁취를 뜻하거든요. 기사가 막 뛰고 나무 파이어를 확 잡는다.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일어나서 주변을 보면 나를 이렇게 깨운다는 거죠. 이게 자고 있던 나를 기사가 칼 든 것처럼 확 뛰게끔 만들고 움켜잡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우리가 로또도 사야 당첨이 되잖아요. 운도 연애 운도요. 내가 문 밖으로 나가야 사람을 만나서 연애 운이 있어요. 근데 집 안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침대 위에 누워서 새로운 사람 안 나타나나 갑자기 그럼 누가 문 열고 와가지고 나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혹시 하반기에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주변에 나를 확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이런 사람을 만날 인연이 있으면 예, 주말에 너무 이렇게 집에 있거나 아니면 좀 혼자 있는 시간 말고 밖에 나가세요. 조금 움직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조언점은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이게 첫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자, 두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조언점부터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조언점. 자, 이게 더 허밋 카드인데 이게 은둔자 카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산속의 지팡이로 그 돌다리를 딱 짚고 있는 건데 이게 은둔자는 뭐예요? 산에서 돛 닦는 도인 같은 거거든요. 이 지팡이로. 어, 제가 말했던 맥락이랑 일치하죠. 집에서 가만히 나 혼자 돛 닦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이제 그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이제 자아성찰 카드거든요. 나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이런 시간 갖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는 더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재디자인한 건데 요거는 좀 많은 변형을 안 줬는데 에이스 완지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똑같죠. 자,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더 적극적이어라. 그러니까 은둔자 카드보다 이건 더 적극적이어라 거든요. 지금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나왔는데 자, 제가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첫 번째, 두 번째 조언 어차피 똑같으니까 마무리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연애 하고 싶으셔서 만약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자, 이젠 하반기에 나를 나의 어떤 죽어가는 연애 세포를 확 불러 일으켜 줄 들끓게 해줄 사람은 문 밖에 있어요. 근데 내가 문을 열어야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반기 때 문 열고 나가셔서 나의 죽어가는 연애 세포를 깨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반기 솔로 탈출 연애운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어, 어쨌든 간에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냐면 제 구독자님들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같이 있을 때 좀 편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만나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연애운이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하반기 연애운에서 좋은 인연 만나셔서 제가 나중에 이제 궁합운 영상을 올렸을 때 하반기에는 그 영상을 클릭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